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젯밤 방영된 SBS 8뉴스가 엄청난 특종을 했습니다. 자, 이 보도가 맞다면 조국 후보자는 아마도 감옥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그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키스트 관련 뉴스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엊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위증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과연 구속될까요?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조국을 융단폭격합니다. 자, 어젯밤 SBS가 대단히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자, 키스트에서 연구를 담당하는, 인턴을 전담하는 책임 연구원이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조국 후보자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일로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자, 조국 후보자는 엊그제 청문회에서 키스트의 3주간의 딸 인턴 과정 가운데 3일만 딸이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 야당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완강히 부인하자 나중에는 여상규 법사위원장까지 나서서 이것을 입증할 책임은 조국 당신에게 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한 기록은 4월밖에 조국의 딸이 이 키스트에 입출입했다는 기록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지만 조국은 끝끝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전국에 생방송됐습니다. 그렇다면 조국의 말은 사실일까요? 자, 조국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조민씨가 키스트의 3주간의 인턴 과정을 수료했다고 발급 증명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인턴 과정 3주 동안 사흘만 근무했다는 의혹입니다. 출입 기록이 그렇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조국이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출입증을 갖다 댄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딸이 설명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인턴을 책임진 연구원은 말을 다르게 합니다. 또 하나 더 의혹이 있었습니다. 키스트 인턴 과정에 있는 기간과 해외 의료 봉사 기간이 겹쳤습니다. 둘 중 하나는 못하는 겁니다. 알리바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교수님의 양해로 8일은 빠졌다는 이야기죠? 물어보니까 양해를 미리 구했다고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 인턴 기간 중에 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이메일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케냐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그리고 나머지 2주 인턴 과정을 이수했다, 이렇게 조국은 주장했습니다. 맞는 걸까요? 자, 조국의 딸의 인턴 책임자였던 정모 연구원은 조국의 해명을 모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자, 이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키스트는 보안을 중요시한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출입증을 등록해야 하고 정문 외에 연구실 등도 출입증이 필요하다. 출입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키스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보안시설입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 말처럼 지금 단체로 여러 명하고 같이 들어갈 때는 태그를 찍지도 않고 그냥 들어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정모 연구원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하나,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인턴 기간 중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케냐로 의료 봉사 활동을 갔다 왔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 이 정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인턴 기간 중에 허락을 받고 해외 봉사를 다녀왔다는 조국 후보자 측의 해명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일주일을 봉사로 빠진다고 말했다면 인턴을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쯤 되고 보면 조국 후보자는 뻔뻔스럽게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게 아닐까요? 물론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이미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른 말을 했는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조국 후보자의 태도입니다. 만약 이 정모연구원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 조국 후보자는 전국의 생방송 중계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조국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출입증을 대고 들어간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나 다른 연구원이 태그를 찍고 출입증을 찍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리면 여러 명이 우르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모연구원에 따르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3주간 인터뷰를 하는데 8일을 빠졌다? 8일을? 케냐로 간다고 그것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정모연구원은 조국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모두 다 반박했습니다. 보안을 중요시해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출입증을 등록해야 하고 정문외 연구실 등도 다 출입증이 필요하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굉장히 깐깐하게 한다. 출입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건 역시 거짓말로 위조해서 이 인턴 경력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역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입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태도를 보면 나는 모른다.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다. 이 우리 딸이 잘못한 것이고, 이건 우리 와이프가 잘못한 것이고,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둘러댑니다. 나는 다 모르는 일이다. 서울법대에서 인턴을 했는지, 무슨 나랑 같은 이 학부모가 있는 서클에 있는 단국대 교수가 뭐 했는지 우린 부탁한 적도 없다. 우린 모른다. 키스트도 우린 부탁한 적 없다. 지구가 알아서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국 후보자는 둘러댑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청문회나 조국의 기자간담회를 보면 조국의 잘못은 없지 아니라 본인의 과실은 없다. 다 주변이다. 동생이 문제가 있고 부인이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조국의 부인은 조국의 아내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역시 조국 본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야 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조국의 국회에서 이 발언이 거짓말로 밝혀진다면 물론 저는 2%의 가능성, 3%의 가능성이지만 조국이 바른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키스트의 이 인턴 담당 연구원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조국은 마치 누구한테 들은 것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명이 들어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을 했다? 양해를 미리 구하고. 그런데 담당 인턴 책임자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조국의 딸의 인턴 책임자였던 정모연구원은 검찰에 가서도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곧 밝혀지겠죠. 자, 그럼 국회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이 처벌을 받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증인의 위정은 다릅니다. 즉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선사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서면 답변을 포함해서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조건 실형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고 유죄가 된다면 무조건 구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중한 처벌입니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형량이 구형되는 법입니다.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문제는 이 법이 이렇게 형량이 높은 반면 동법 제15조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정인감정인 등이 불출석, 국회 모욕, 위정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아무나 국회에서 위정을 했다고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가 반드시 이 증인을, 감정인을 고발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 법사위원회입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무조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입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수결로 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방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도 배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여당 의원이 조국을 보고 싶더라도 그렇죠. 이걸 고발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조국을 고발할 때 반대한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뽑지 말자, 이런 운동이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국회에서의 이 위증은 상당히 중한 벌을 받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 조국이 과연 구속될까요? 지켜봅시다.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이 좀 있습니다. 빨리 법을 개정해서 일반 국민들도 이들을 고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SBS의 어제 보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했던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조국의 딸을 데리고 인턴을 시켰던 그 연구원이 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양심선언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조국은 이제 가족들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로 이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여러 개가 있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조국이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빨리 법사위에는 조국을 고발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